예, 오늘장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키포인트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볼 중심 내용은요. 추석 연휴 전 투자 전략은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석 연휴 한 주 동안은 그동안 우리 시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심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 들어보기에 앞서서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증시 일단 다우랑 S&P 500은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 좀 출렁거림은 있었지만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선으로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델타 변이 확진자 수가 이제 감소했다라는 것 때문에 향후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델타 변이 관련돼서 일일 확진자가 이제 13만 6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전주에 비해서 15만 7천 명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살아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유가 상승 때문에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좀 올랐었고 인플레이션 상승이 좀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일단 주요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조금 관심들을 좀 많이 갖는 그런 날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8.3%로 해서 일단 집계한 이후에 이제 최대 상승폭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물가 상승치도 조금 좀 높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예상치는 5.3%입니다. 그러니까 5.3%면 비교적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잘 안 나오는 거죠. 예.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오는데 지금 5%대가 아주 특이하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뉴욕 연은에서 지금 8월 소비자 기대 설문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1년 후에 소비자가 이제 생각하는 소비자 물가지 수준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던 질문에 5.2%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상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이제 그 시장에서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는 앞에서 리포트가 나온 그런 영향하고요. 그다음에 멕시코만의 유전의 재개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70달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공급 차질 우려감도 있을 것이고 경기 재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유가의 움직임 눈에 띄었습니다. 관련주의 급등이었고요. 자, 전반적인 내용들 짚어주셨습니다. 국내로 한번 가볼까요? 국내 수급 상황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추고 계세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전일 그 개인이 순매도,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이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한 1,4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2일 연속 이제 순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일 동안 한 4,4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은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4일 연속 지금 매도를 했는데 한 4,4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세를 좀 보였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계속 매수를 하다가 이제 매도를 하다가 이제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기관 외국인 매도를 하고 개인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15일 연속 지금 순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총 15일 동안 한 1조 정도를 지금 매도를 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12일 동안 지금 한 2천억 가까운 이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 현재 코스닥 관련된 종목 수를 조금 비중을 좀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종목별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거래소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SK케미칼,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어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이처셀, 첨보, 나노신소재, 매드팩토, 비나텍 이런 종목들을 이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전일 같은 경우 예탁금이 73조 3천억으로 해서 전일보다 이제 12조 정도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현대중공업의 청약 대금이 이제 환불이 되면서 좀 증가한 그런 모습이니까요. 일단 오늘 나오는 그 이제 수치에 다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환율이 좀 특이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저께 다시 이제 6.9원이 상승을 해서 1,176원대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미국의 이제 높은 생산자 물가 지수 때문에 테이퍼링이 이제 조기 실시된다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이제 원화 환율에 따라서 아마 외국인 수급도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전일 그 관련주로 해서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뭐 에코프로 B&B하고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10조 원대의 이제 그 양극재 계약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뭐 일단 뭐 양극 전체 전반적인 이제 소재 산업 자체가 좀 상당히 좀 강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모두 수주 잔고가 1테라 와트 아워 이상의 지금 엄청난 금액으로 따지면 뭐 180조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금액. 180조 원이요? 네. 그 정도의 이제 수주 잔액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뭐 상당히 이제 향후에 그 이제 그러니까 소재에 대한 이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때문에 수주에 관련된 사업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좀 띄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뭐 같이 양극재에 보통 하면 이제 에코프로 B&B하고 이제 RNF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LNF. 네. 그 LNF 같은 경우에 이제 전고체 관련된 뭐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상승을 보였는데 그보다는 제 생각에 이제 LG 화학에서 이제 LFP 그 배터리를 생산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양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LNF 같은 경우에 과거에 LFP용 양극재를 개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LG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 LG가 LFP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양극재를 뭐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아마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2차전지 관련돼서는 SK 이노베이션의 그 밸류체인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16일 날 SK 배터리를 분사하는 그 주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 뭐 체인이 이제 에코프로 B&B나 SKC, 뭐 SKIET, 첨보 같은 쪽으로 뭐 어제도 좀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는데요. 일단 이런 이제 그 체인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미래 양산 쪽은 전고체에 맞춰져 있는데 LFP라는 리튬 인산 철 배터리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거 보면 가격 다운 시키려고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제 중국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죠. 네, 뭐 그것도 있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그쪽으로 관심이 있어 해하고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LFP 배터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대응하기 위한 뭐 그런 투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가 이제 여기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어제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주가 측면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쉬었다가 가는 쪽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쉽게 얘기해서 SK 그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양극재를 10조 원을 살 정도 되면 나머지 그 음극재나 뭐 동박이나 뭐 알루미늄과 또 그만큼에 맞춰서 이제 수요가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뭐 당연히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은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게 이제 지금 선반영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반영되면서 좀 급등했었던 측면이 있으니까 만약 조금 조정을 보인다든가 할 때 아마 저가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규 관점에서는 조금 더 기다렸다 보는 관점. 예, 이렇게 2차전지 배터리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일단 추석 전에 투자 전략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추석 전 한 주가 가장 좀 어수선한 분위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9월 달이 좀 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뭐 어저께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24년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9월 달에 코스피가 1%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년 중에 가장 부진한 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도 블룸버그에서 90년 동안을 분석을 해봤는데 9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1%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뭐 월별 기준으로 이제 가장 낮은 그런 기록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가 9월 말 결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9월 말에 펀드 리밸런싱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좀 저조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는 나와 있고요. 그 영향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도 조금 저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이제 추석 연휴가 같이 낀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이제 9월에 낮은 이유는 연초에 기업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반기 실적 이후에 이제 반기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향후에 그럼 2분기에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에 대한 또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기업의 실적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좀 있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이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6년 동안 5번 상승하고 1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기준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2018년도 한 해만 그 하락을 보였고요. 나머지 해에는 평균 추석을 지나고 나면 2에서 3%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번에는 어떨 거냐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FOMC 회의가 저 연휴 마지막 날 이제 그 개최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FOMC 관련된 내용들이 뭐 다음 주 내내 지금 주 초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 반영이 될 거고요. 국내 시장은 그걸 한꺼번에 뭐 목요일 날 결정을 하면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FOMC 회의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테이퍼링 관련 쪽보다는 나중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점도표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약간 추석 전에는 이번엔 좀 보수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공격적인 거 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종목을 투자를 하겠다, 내가 종목을 갖고 넘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테이퍼링이나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기대감이 좀 있는 금융 관련주 쪽으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보면 성장주 쪽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입장일 확률이 좀 많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요. 성장주보다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해서 금융주 쪽으로 또 하시는 게 아니면 배당 관련주 쪽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이죠. 네, 관심. 카카오 네이버는 쉬어갈 가능성 염두에 두고 시장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 염두에 두자라는 관점. 볼만한 쪽은 금융 말씀 주셨는데 지주사, 보험사, 네. 증권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가장 그 관심 있는 게 금융 지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 아닌가 싶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예. 거래 대금이 최근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거래 대금이 증가세를 보면서 아마 증권주 쪽은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